자,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요, 먼저 파일에 그 파트에 확인 가셔가지고 모델링을 하나 좀 만들 거예요. 모델링은 2개 정도로 이제 만들 건데, 하나는 원통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통형 이미지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100에) 80짜리 원 2개를 그렸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선을 선택하시려면은 선택 프로파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잡히죠. 2개가 다. 그래서 높이, 그러니까 돌출을 거리는 한 50 정도로 해서 확인.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그 참조 영상의 기준면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참조 영상의 기준면 잡는 방법이, 제가 전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왼쪽 상단에 플러스 기호 누르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이 있죠. 이 기준면을 선택하시고, 여기 같은 윗면을 윗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델링 상의 원 둘레를 찍게 되면 거기에 연관성 있게 이렇게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 직각, 현재 기준면을 가지고 직각 개념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평행, 그다음 각도, 이렇게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할 경우에는 아예 여기다가 기준축을 만들어서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축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는 기준면을 만들었죠. 이번엔 기준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평면을 다시 또 손쉽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건데, 기준축은 그 참조 영상에 가시게 되면 이 기준축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참고로 보시면 2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축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원통 같은 경우에는 이 원 둘레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기준축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끝난 거예요. 기준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기준축을 왜 만들어주냐면, 이 기준축을 이용해서 작업면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축 만들어주고, 그 다음 참조 현상의 기준면 가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면 있죠? 원하는 면, 기준면을 먼저 클릭하셔야 돼요. 기준면. 원하는 기준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축을 선택해 주시면 축에 맞춰서 또 작업 평면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이 원통에 정확하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면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스케치 작업해서 하는 그런 그 작업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끔 필요해요. 형상이 복잡할수록 기준축을 옮겨가지고 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또 설명드릴 게 판때기. 자, 판때기 형상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판때기도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평면을 옮겼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축을 이용해서 또 작업평면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판때기 같은 경우에는 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점을 이용합니다. 점. 그래서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잡아주시고, 요 점 기능 있죠? 스케치 도구의 점. 점을 이용해서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에다가 위치값을 넣어주시고, 되죠? 위치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이용해서 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기준축을. 그래서 기준축 만들게 해가지고 이 면, 먼저 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작업면에 점 찍어주시면 요 작업면의 수직으로 직각으로 작업축이 완성됩니다.
요게 완성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작업면을 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면 찾고 점을 이 축을 선택하게 되면 축에 맞춰서 또 작업면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 각도를 넣어주시면은 또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또 작업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보조적인 작업면은요, 일반적으로 면을 잡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런 축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축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다 됐으면은 요건 이제 설명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 좀 도움 될 만한 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작업하실 때 요즘 리브 작업을 많이 해요. 보강대 작업을. 보강대는 예전에는 다 그려서 했는데 요즘은 자동 기능이 또 있어요. 자동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강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 시간에 한번 몇 번 해봤는데, 자, 먼저 받침대가 하나 완성돼야겠죠? 그리고 받침대가 완성이 되면 이 위에다가 또 원통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치수 수정할 때는요, 잠깐만, 아까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인데, 치수가 잘못됐어요? 이 60이에요. 그러면 이 60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60을 지우는 게 아니고, 만약 치수가 잘못 기입됐으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따닥. 그러면 수정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지우시는 거는 비추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통을 더 졸출해 주시고, 아, 너무 크다.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겠죠? 관통 형상으로 이렇게. 이런 형상에 이제 양쪽으로 보강대가 들어가잖아요. 자, 보강대 만드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 먼저 참조 영상에 가셔가지고 기준면, 아니면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 면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원통에다가 중심에다가 작업면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대로 축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여기 정면, 윗면, 우측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윗면, 우측면 되겠네요. 방향은 윗면 또는 우측면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 축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작업평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하고 이제 보강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그 전에 보강대 만들 때는 알다시피 얘를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양쪽으로 돌출시켰죠. 10mm만큼, 5mm만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강대잖아요. 잠깐만, 이거 완성이 안 되나? 하여튼 아직 여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강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보강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선들은 필요 없어요. 수직선, 수평선은 필요 없고요. 대각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을 여기 라인에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가 필요하면 치수 기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치수를 좀 넣어주시고요. 완전 정이 됐죠?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이 선 하나 현재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러분도 이제 여기 피처에 보시게 되면은 리브라고 해요. 여기 보강대라고 명령어가 있어요. 보강대.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죠. 이 보강대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도형을 딱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거리값이랑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걸 넣어줄 수 있는데, 각도는 이게 측벽에 이제 그 각도 준다는 건데 거기서 그건 쓸 일이 없고, 이 전체 거리값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전체 거리값은 5mm 정도 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판때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뒤집히면 안 돼요. 이렇게 방향이 뒤집히면 안 됩니다. 이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메꿀 판때기가 만들어질 형상 쪽으로 화살표 방향만 맞춰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게 자동으로 생겨요. 보강대가.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그전처럼 힘들게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걸 두 개의 선을 그려가지고 동시에 작업은 안 돼요. 방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은 전에 이걸 뭐 닫고서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작업하시기가. 그래서 이거 보강대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이 곡면에 옆에 옆구리 원통형 모델링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갈 도면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어 온 도면 중에 이 옆구리에 원통형인 게 있어요. 이 도면 말하는 거죠, 그거.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옆구리에 원통형 형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첫 번째는 먼저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 원통 중심으로 쭉 뻗어나가니까 원통 중심으로 해서 기준면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기준면은 정면 또는 윗면 또는 우측면 중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 축 기준으로 작업평면이 생기죠. 전에 했던 방식대로. 여기서 조건만 평행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작업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축, 원통형 중심에 일치가 되는 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작업평면을 또 하나 만들어줘요. 기준면을 해서. 얘를 이제 옵셋을 띄우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심에서 돌출이 한 50mm 튀어나왔다 그러면, 50mm 너무 애매하다. 30mm만큼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옵셋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작업면을. 그러니까 모델링 상에서 돌출된 부분 있죠. 거기에 끝부분에 작업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해주시고, 스케치. 여기다 이제 원을 하나 그려야겠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현재 제가 그린 도형은요, 모델링의 끝부분이고, 이게 이제 이쪽 큰 몸통 쪽으로 돌출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돌출 명령을 이용하셔 얘 원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판때기 형상이면은 이게 각진 부분이 영향을 안 주는데,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 각진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돌출을 진행하시게 되면, 한 15 정도 줘야 돼. 이렇게 남아요. 여기가 이게 원이고 이게 직각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남아서 이걸 다시 또 깎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돌출하실 때는 요 블라이드 형태 있죠. 블라이드 형태 보시게 되면 곡면까지 조건에, 곡면까지라는 조건에 가셔가지고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 면에 딱 일치되게끔 이렇게 돌출이 돼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굳이 내가 길이값 같은 걸 넣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거 굳이 또 자를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거 또 알고 계시면 또 작업하기가 편해요. 곡면까지. 그 다음에 꼭 면을 클릭해 주셔야 된다. 내가 어디까지 도출시킬 거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케치 또 추가 작업 해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뻥 뚫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곡면까지 안쪽 면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구멍 뚫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고, 요거를 활용하시면 지금 나가는 도면들 작업하시기 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작업 평면 그 설정하시는 거 웬만하면 면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면이 잘 안 잡히고 애매하다 그러면 축을 만들라고. 축을 만드시면 되고, 또 축도 원통형은 잡기 편한데 이런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또 축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점을 또 활용하시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mm. 아, 도출을 할 거랬나? 같이 생각을 잘못했네.
영 부실하네.
특이할세. 아이고 잘못했네. 7세 버렸네.